네. 지금 현재 우리는 테스트 오토메이션 유니버시티 웹사이트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개별적으로도 예스 복습 또는 이 미팅에 참석하지 않고도 스스로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코스는 여기서 패스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러닝 패스를 통해서 패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웹 UI 파이썬 패스입니다. 지금 웹 UI 파이썬 패스 중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단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파이썬을 윈도우즈에 설치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걸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자면 파이썬이라는 거는 하나의 실행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작성한 스크립트를 그 실행 프로그램이 스크립트를 읽어서 실행해 주는 게 파이썬 프로그램이다. 기본적으로 파이썬 최신 버전, 파이썬 웹사이트에 가서 스테이블 버전을 설치를 하면 되고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설치한 버전이 3.10이었죠. 3.10, 파이썬 3.10.6을 본인의 컴퓨터에 맞는 버전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파이썬을 설치한 후에 해야 될 문제가 우리가 파이썬 스크립트를 개발하는 데 사용할 IDE를 셋업하는 거였습니다. 이 IDE는 젯브레인에 가시면 젯브레인에서 파이참이라는 거를 커뮤니티 버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젯브레인에 가시면 이 웹사이트가 링크가 되어 있는데, 네, 젯브레인에 가시면 거기서 파이참 중에 커뮤니티 에디션이 프리기 때문에 커뮤니티 에디션을 설치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거대로 주의사항이 파이썬 패스가 환경 설정에 들어 있어야 기본적으로 어느 환경에서나 커맨드로 파이썬을 호출했을 때 파이썬이 실행이 됩니다. 지금 그 필요한 리소스 링크가 여기 리소스 부분에 적혀 있고요. 커맨드에서 커맨드라고 입력을 하면 명령 프롬프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제대로 설치를 하셨으면 파이썬이라고 우리가 아까 설치한 지금 이거는 우리 컴퓨터에 파이썬 프로그램이 글로벌하게 설치가 된 거고, 글로벌 버전으로 3.10.6이 설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환경 변수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있죠. 그 환경 변수에 패스에 잡아놓으면, 패스에 잡혀있기 때문에 파이썬을 콜하면 전역으로 잡혀있는 파이썬 3.10.6을 실행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파이썬 스크립트,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이 베리어블이죠. A는 뭐 10 이렇게 하고 프린트 A 하면 이렇게 지금 이 파이썬 프로그램이 저의 입력을 받아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한 거죠. 두 개를 입력을 받아서 프린트 10. 이게 이제 파이썬 기본적인 이 프로그램이 해주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인터랙션으로 코맨드 창에서 할 수도 있지만 파일로 내가 요 스크립트를 아무 파일로나 만든 다음에 파이썬 해당 파일 하면 그 파일을 읽어서 똑같이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 하나하나를 파이썬에서는 모듈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우리 러닝 패스에는 잡혀 있지는 않지만 구글에서 파이썬 문서, 이건 이제 파이썬 org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설명서인데요. 지금 저희 설치한 3.10.6에 대한 설명서가 있죠. 이걸로 가지고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문서들 설명이 쭉 돼 있죠. 인터프리터와 환경, 그다음에 간략한 소개,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베리어블하고 함수를 했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문법에 대한 설명들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을 나중에 특정 문법만 찾아보고자 하실 때 이 파이썬 도큐먼트에 가셔서 원하는 메뉴에 가셔서 문법을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차례대로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고요. 용어라든가 용어 같은 이 문서나 저희들이 대화를 할 때 어떤 용어를 얘기할 때 그 용어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뭔지 모르겠으시면 대부분 구글을 검색을 하시면 구글에 그 용어가 뭘 뜻하는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파이참 설치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또 기본적으로 지역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걸 할 때 그 리퍼지토리 리소스에 대해 설명을 안 했는데, 이 리퍼지토리는 뭐냐면 저희가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파일로 저장을 해놓잖아요. 근데 여러 명이 같이 이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거나 공유를 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스크립트를 가져다가 수정을 하거나 할 때 그 GitHub라는 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툴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테스트 유니버시티에서도 요 각 레슨별로 대부분 보면 리소스에 그 사용된 이 러닝에서 사용되는 스크립트에 대한 코드들이 Git 리포지토리에 대부분 올라가 있습니다. GitHub에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세션의 인스트럭터 분이 파이썬 TAU라고 해서 올려놓으시죠. 여기 가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러닝에서 사용하는 챕터 1, 2, 3에서 사용하는 쭉 그 스크립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내 컴퓨터에 받아서 쓸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저희가 GitHub의 클론이라고 해요. 클론. 이제 Git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일단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GitHub에 소스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 코드들을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해서 내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고 다시 서버로 저렇게 다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는 유틸리티가 Git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보통 최근 IDE에는 Git 유틸리티들이가 인티그레이션 돼 있어요. 들어 있어가지고 처음 파이썬을 실행을 시키시면 지난번에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해서 저희가 아예 처음부터 만들었는데 기존의 파일을 열거나 아니면 그 GitHub 같은 소스를 관리하는 서버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get from VCS라고 돼 있죠. VCS. 이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 뭐로부터 가져올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저희 지금 요거는 이제 GitHub라고 그 오픈 소스들이 올라가 있는 어떤 공개된 리파지토리죠. 저기서 가져올 거기 때문에 GitHub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본인이 이 GitHub에 사인업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본인 계정을 가지게 되면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미 있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로그인이 됐죠. 뭐 나오시는 게 다를 겁니다. Authorize in GitHub라고 하면 여기서 제 GitHub 계정으로 authorize 하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투팩터 인증이 설정이 돼 있어서 새롭게 방금 그러니까 IDE하고 GitHub 서버에 어떻게 인티그레이션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JetBrain을 가지고 할 거다라고 했고 방금 그 버튼 누르면 이메일로 그 베리피케이션 코드가 옵니다. 내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 지금 방금 요청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로그인 할 거야. 자동으로 로그인하게 허용할 거야. 라고 하면 베리피케이션 코드를 집어넣고 베리파이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jetbrain이 내 리파지토리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GitHub라는 서버에 가입하고 거기 계정이 있는 거니까 그 계정에 이 파이참이 액세스할 수 있게 허용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지금 방금 베리피케이션을 통해서 허용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면 무슨 권한들을 이러이러한 권한들을 이 프로그램이 수행할 수 있어라고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jetbrain이 이 권한을 제 리파지토리 퍼블릭 리파지토리뿐만 아니라 제 개인 리파지토리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권한을 쓸 수 있게 허용하겠다라고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지금 방금 요걸 통해서 API를 통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아까는 로그인 중이었는데 로그인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제 리파지토리가 쭉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그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가입을 안 하셔도 되는데, 가입을 안 하셔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공개된 리파지토리이기 때문에 코드에서 이 리파지토리의 URL을 복사하셔서 아이디에서 나는 URL로부터 가져올 거야. 방금은 이제 제 계정에 로그인해서 가져올 거라는 세팅을 한 걸 보여드린 거고, 얘는 공개된 소스 같은 경우에 그 리파지토리 URL. 왜냐하면 그 리파지토리는 모든 사람이 읽어도 되게, 요 코드를 올리신 분이 모든 사람이 읽어도 되게 허용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가져오는 방법으로는 뭐 여러 가지 툴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Git을 사용합니다. Git이라는 유틸리티. Git 선택하고 클론을 하게 되면 어디에 클론 할 건지 여기 물어보죠. 그죠? 디렉토리 경로. 제 파이썬 프로젝트 하위에 파이썬 TAU라는 폴더로 가져오겠다. 클론한다는 건 이제 복제한다는 거거든요. 리파지토리를 복제하겠다. 그러면 지금 파이참에서 복제된 코드가 자동으로 열리죠.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뜨는 것들 보면 지금 이제 새로운 소스 코드,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 탐색기를 열어보면 파이썬 프로젝트 안에 지금 파이썬 TA라는 폴더가 생기고 이렇게 코드가 그대로 복사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복사된 코드가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죠. 요거 하나가, 이 폴더 하나가.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파이참이 자동으로 기본 컨피규레이션 설정들을 해줬습니다. 이건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면 비주얼 스튜디오의 환경 설정하는 걸 하실 수가 있고, 파이참 같은 경우는 파이참에 맞는 거, 이것도 다 구글을 찾아보시면 대부분 쓰는 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externally added file can be added to Git.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건 그냥 인포메이션이죠.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그 external 파일들이 추가되었다. 파일들이 추가되었다. Git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뭐 비교해보면 요 파일들이 애드됐다고 뜨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 이 코드 지금 방금 이 파일들은 요 소스 코드에 존재하는 파일이 아니고 이 Git 리파지토리에 존재하는 파일이 아니고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파이참으로 열었더니 파이참이 생성한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빨간색으로 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이제 써보시면 알겠지만 Git에 포함된 파일, 그러니까 Git 서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리파지토리에 포함된 파일과 그렇지 않은 파일. 그러니까 저는 원래 서버에서 파일을 복사해서 내 거 로컬에다 놔뒀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뭐 새로운 파일 같은 걸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거는 서버엔 존재하지 않고 내 컴퓨터에만 존재하는 파일이죠. 그 경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요거는 너 컴퓨터에만 있는 파일이라는 뜻이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 파일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된다, 작업자들과. 그러면 서버에 올려야겠죠. 그러려면 Git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Git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Git에 파일을 추가해주고 커밋하고 푸시하고. 이건 이제 Git 사용법이니까 나중에 Git 사용법 별도로 할 때 보도록 하고 지금은 Git을 가져오는 방법, 서버에서 코드를 가져오는 방법, 그 다음에 가져오지 않은 파일이 어떻게 표시되는지에 대한 걸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챕터 1에서는 우리가 베리어블이라는 거를 봤었잖아요. 거기 설명에 있는 코드가 스크립트가 지금 이렇게 그대로 존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서버에서 만들어 놓은 코드가 지금 제 로컬로 가져와진 거죠. 그래서 챕터 1에서 베리어블, 그러니까 대소문자를 구분한다고 그랬고 파이참에서는 이 언더스코어 또는 던이라고 하는데 이 언더스코어 2개 있으면 그거는 특수 목적의 변수가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문법할 때 좀 더 나올 텐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대소문자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스트링 타입 그리고 프린트라는 펑션 요거를 봤었고 이 툴에서 이걸 실행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파일로 저장한 거고 원래는 아까 파이썬에서 사용자 입력으로 일일이 스크립트를 쳐주면 파이썬 그걸 실행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였는데 파일에 써놓고 그거를 그냥 실행시킬 수도 있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지금 야야에서 다시 베리어블로 들어가 보면
파이찬 프로젝트. 파이썬 이렇게 하면 제가 그 글로벌 파이썬을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거에 01 언더바 베리어블이라는 파일을 실행시키겠다라고 하면, 예, 아까는 대화형으로 입력하면서 스크립트를 실행했는데 지금은 파일에 있는 거를 실행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파이썬이라는, 보통은 이제 그 랭귀지 쪽에서는 이걸 런타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스크립트 언어, 지금 파이썬은 사실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인터프리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터프리터. 파일을 인터프리팅해서 그걸 실행해주는 프로그램이 파이썬인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 쓴 것을 인터프리팅해서 실행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파일 하나하나를 모듈이라고 한다, 파이썬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 스트링, 문자해열.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지난번에 인티저형, 플로트형, 그러니까 부동소 숫점형, 그 다음에 문자열이 있었는데, 문자열의 경우는 컬런으로 변수에 집어넣어 줄 수가 있고, 플러스 기호를 가지고서 문자열을 붙여서 쓸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면 네임하고 스쿨이 붙어서 나오고, 네임하고 스쿨이 붙어서 나온 사이에 한 칸 띈 문자를 넣으면 한 칸 떠서 나올 거고, 이건 이제 워크 앳이라는 문자를 집어넣어서 마침표로 끝나게 이렇게 프린트하는 기능이고, 그다음에 그 스트링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그 파이썬은 문법이 존재를 하고 그 파이썬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하는데, 디폴트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파이썬 기본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나중에 테스트 자동화를 만들거나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하면 그 라이브러리를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쓸 때 가져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스트링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파이썬의 기본 라이브러리고요. 그러니까 파이썬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라이브러리고, 스트링 라이브러리에는 포맷이라는 함수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프린트 펑션을 실행시킬 때 요 앞에 요거는 스트링이죠. 스트링. 그러니까 중괄호 works at 중괄호 dot이라는 스트링인데, 거기에는 포맷이라는 함수를 쓸 수 있다. 이건 이제 스트링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함수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리고 포맷 안에는, 포맷을 쓰는 방법은 중괄호를 순서대로 변수를 집어넣어주면 이 중괄호 부분에 변수의 값이 들어가서 출력이 된다.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위에 문자를 붙여서 난 출력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포맷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스트링을 출력하는 것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런을 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요거하고 여기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런 메뉴를 이용해서 실행하는 방법, 세 가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전역 파이썬 런타임을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ID, 이거 창을 매번 새로 띄우면 귀찮기 때문에 이 IDE에서 저 명령 프롬프트를 바로 띄울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 명령 프롬프트는 이 터미널이라는 메뉴에서 띄울 수가 있고요. 터미널을 클릭해 보시면, 네, 동일하게 지금 요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한 것과 동일한 창이 요 ID 내에서 보이죠. 근데 디폴트 패스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폴더 경로로 바로 이동해서 이 명령어를 쓸 수 있습니다. 명령어 프롬프트를 처음 실행시키면 제 홈 디렉토리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IDE에서 시작을 하면 IDE가 사용하고 있는 워킹 디렉토리로 바로 이동해서 하기 때문에 훨씬 편하죠. 그래서 여기서 dir 다시 해보시면 똑같죠? 커맨드하고, 그래서 챕터 1으로 가보시면 요 모듈들, 그러니까 파일을 모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모듈들이 존재하고, 파이썬 명령어를 통해서 요 파일로 저장된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터미널로 실행시킬 수도 있고, 이 런이라는 유틸리티, IDE에 있는 유틸리티를 가지고 실행시킬 수도 있고, 실행하는 방법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함수까지 진행했었죠. 함수는
def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이건 문법이죠. 문법, 파이썬 문법. def라고 시작을 하면 나는 함수를 정의하겠다라는 거다. 그다음에 띄어쓰기, 그다음에 함수명, 그다음에 파라미터, 그다음에 콜론, 그리고 함수의 내용. 그러니까 함수에서 실행할 스크립트죠, 스크립트. 근데 이 함수를 만드는 이유는 지난번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는 에디션을 내가 뭐 네다섯 번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똑같은 거를 여러 번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나중에 그 반복되는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도 실행한 만큼 수정을 해야 돼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함수로 정의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걸로 코드를 작성한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에디션은 10하고 3을 더해서 더한 값을 출력하는 40이 출력되겠죠? 에디션. 그 다음에 함수를 한 번 더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얘는 input이라는 키워드도 그 파이썬 명령어죠. 실제로 input이라는 스크립트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 여기서 input 하고 여기다 메시지 하면 이 스크립트를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저의 입력을 기다리는 함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키워드고요.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함수고, 저는 숫자를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숫자의 타입을 인티저로 바꿔서, 그러니까 그냥 키보드로 입력을 하면 숫자도 들어가고 문자열도 들어가는데, 스크립트에 나는 그 숫자로 받은 거야. 그 A라는 변수에 숫자로 정확하게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 형변환을 한번 한 거고요. 만약에 내가 스트링으로 넣을 거야 라고 하면 여기에 스트링 하면 되겠죠. 스트링. 그다음에 어너더 넘버 하나 더 받아서 두 개를 더해서 실행하는 함수. 처음 요 첫 번째 얘가 오버라이드 됐죠. 그렇죠? 이 함수 한번 선언했는데 다시 함수를 선언을 한 거죠. 한번 실행해 보면 첫 번째 함수 실행되면서 40이 출력이 됐고요. 두 번째는 함수 내용을 바꿔서 다시 호출했기 때문에 어, 엔터 넘버라는 게 나왔죠. 여기다가 1을 넣고 엔터를 치면 A라는 변수에 1이 들어갔을 거고 어너더 넘버에 2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1하고 2가 들어가고 1하고 2가 더해져서 3이 이제 됐습니다. 이게 함수죠. 그다음에 오늘은 세 번째 세션을 진행을 할 건데요. 세 번째 챕터는 키워드 아규먼트라는 거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키워드 아규먼트. 이건 뭐냐면 함수에 저희가 어떤 아규먼트를 집어넣어서 그 함수가 실행될 때 이 아규먼트에 들어온 값을 가지고서 실행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는 A하고 B가 10하고 3이라고 정해놨는데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변수로 받아서 이 addition이라는 함수를 실행할 때 각각 다른 입력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코드를 짜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를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아규먼트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포지셔널 아규먼트. 그러니까 이 영어라서 그런데 포지션이니까 말 그대로 위치에 따른 아규먼트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name, age, city라고 집어넣으면 나중에 이 유저 인포라는 함수를 쓸 때 첫 번째에 넣어준 값은 name에 들어가고 두 번째 넣은 값은 age에 들어가고 세 번째 넣은 값은 city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아규먼트 순서대로 값을 넣겠다라고 하는 게 포지셔널 아규먼트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함수를 선언하게 되면 name, age, city라는 세 개의 아규먼트를 받는 유저 인포 함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코드는 아까 다운받았기 때문에 코드는 이미 작성이 되어 있을 건데요. 들어가 보면 얘는 지금 이 세션의 최종 코드여서 그런 거고요. 우리가 코드를 그 세션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new 파일하고 파일 타입은 파이썬 타입. 지금 제가 파일을 새로 생성하니까 빨간색으로 뜨죠. 얘는 이제
리파지토리, 그러니까 아까 그 git 서버에 있지 않은 파일이야 라고 표시되는 거고, 지금 이 메시지가 뜨는 건 뭐냐면은 제가 지금 git 리파지토리를 복사해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너 지금 이 파일 그 git에서 관리하도록 포함시킬 거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그 서버에 올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캔슬을 하겠습니다. 캔슬. 그러니까 제 로컬 컴퓨터에서만 쓰려고 파일을 생성한 거야. 그 뜻이죠. 그리고 함수를 정의하려면 define이라고 하면 되고 user import라는 파일을 만들 거다. 그리고 포지셔널 아규먼트는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랬죠. 순서대로. name city, name하고 city. 첫 번째는 name, 두 번째는 age, 세 번째는 city라는 변수에 넣을 거야. 그 뜻입니다. 그다음에 함수는 콜론이라고 써주고 탭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탭. id를 쓰면 자동으로 탭을 띄워주는데 만약에 메모장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때 반드시 이 문법에 따라서 이 띄어쓰기를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함수인 경우. 그리고 이렇게 작은 따옴표 3개를 하게 되면 주석이라고 그랬죠. 주석. 여러 줄에 걸친 주석. 여러 거리. 보통 한 줄짜리 주석은 샵 하나를 쓰고 띈 다음에 이렇게 쓰면 주석이라고 그랬죠. 한 줄짜리 주석. 지금 얘도 지금 탭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지금 철자가 틀렸다고 뜨는 거네요. 철자. 제가 의미 없는 걸 썼더니 이렇게 한 줄짜리는 요 샵을 가지고 샵 한 칸 띄었으면 한 줄짜리 주석을 쉽게 쓸 수 있고 여러 줄짜리 주석을 쓸 때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 3개. 이 경우에는 줄을 바꿔도 계속 주석으로 인식을 합니다. 줄을 바꿔도. 그러니까 여러 줄짜리 주석을, 그러니까 설명을 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작성한 스크립트를 이해하기 쉽게 할 때 그게 여러 줄에 걸쳐서 써야 되면 이런 식으로 작은 따옴표 3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 user info라는 함수에서 뭘 할 거냐면 아규먼트로 받은 3개의 값을 스트링 포맷 함수를 가지고 프린트하는 펑션을 만들겠다. 여기에 지금 이건 문자열이죠, 문자열. 근데 중괄호에 이 포맷이라는 그 함수는 파라미터로 받은 거를 순서대로 넣어서 출력하는 거죠. 내 name에 있는 값, age에 있는 값, city에 있는 값.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만 해놓고 실행을 시켜보면 얘는 그냥 함수를 정의만 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얘는 그냥 스크립트가 읽어봤더니 함수를 정의했네. 그리고 여기까지 정의하고 끝났잖아요. 그렇죠? 정의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내가 저 함수를 호출하려고 하면 스크립트 안에서 유저 인포를 호출할 거야. 내 첫 번째 네임은 뭐 아무거나 쓰기 좀 그러니까 여기 나 이름은 자넷이야. 첫 번째 이름은 자넷이고 두 번째 나이는 58세야. 그다음에 살고 있는 도시는 오클라호마 시티야. 라고 문자를 주면 이 자넷이란 값이 순서대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 변수에. 얘는 문자열로 name이 들어가고 얘는 인티저형으로 age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문자열로 city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함수를 실행해라고 이 변수를 넣어서 실행해라고 했으니까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 name에 있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 포매팅 돼서 Janet is 58 years old from Oklahoma City라고 이렇게 포맷된 대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함수이고 포지셔널 아규먼트입니다. 포지셔널 아규먼트 함수의 순서대로 아규먼트를 주는 거. 포지셔널 아규먼트고 포지셔널 아규먼트 설명을 했고요. 함수를 여러 번 함수니까 똑같은 거 여러 번 실행시킬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에러 나는 샘플을 설명했는데 유저 인포에 그다음에 하고 에이지를 넣지 않고 다른 오클라호마 시티 이렇게 넣고 실행을 시켜보면
첫 번째 함수 호출은 정상적으로 잘 됐지만 두 번째 호출은 에러가 발생하죠. 그러면서 에러에 뭐라고 나 있냐면 유저 인포는 포지셔널 아큐먼트 CT를 필요로 하는데 그게 안 들어왔어라고 에러가 뜨는 거죠. 그러면 포지셔널 아큐먼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자넷이 들어가고 에이지에 오클라호마 시티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티를 받아야 되는데 시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시티 안 들어왔어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 아규먼트. 키워드 아규먼트라는 게 있는데 키워드 아규먼트는 뭐냐면 포지셔널 아규먼트랑 다른 게 뭐냐면 요렇게 요 디폴트 값을 준 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디폴트 값을.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는 name, age, city 세 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age의 디폴트 값은 0이고 city의 디폴트 값은 투선이야라고 내가 함수를 만들 때, 함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해주면 얘는 나넷만 넣었을 때 자넷 is 0.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는 에러가 났었죠. 포지셔널 아규먼트에서 그 아규먼트가 안 들어오면 에러가 났었는데 지금은 디폴트 값이 있어서 그게 안 들어오면 그러니까 순서대로 무조건 순서대로입니다. 처음 자넷은 네임으로 들어가고 뒤에 두 개가 안 들어왔는데 두 개가 디폴트 값이 있기 때문에 디폴트 값으로 제로 years old 특산이라고 실행이 되죠. 그 디폴트 값 아니고 만약에 변수를 주면 그 값이 들어가서 그 값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키워드 아규먼트, 키워드 아규먼트. 그게 포지셔널 아규먼트와 다른 점이죠. 포지셔널 아규먼트와.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만약에 그 변수명을 명확하게 주고서 입력을 하는 경우에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 그 뜻입니다. 순서가 상관이 없다. 지금 내가 이렇게 그냥 변수의 파라미터만 아규먼트만 넘기면 그게 그 값이 그 아규먼트의 순서대로 들어가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자넷 시티 꼴 오클라호마 에이지 꼴 이라고 하고 실행을 해보면 네 이번에는 시티 순서를 바꿔서 넣었는데도 정확하게 시티 변수에 오클라호마가 제대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변수 명의 값을 적어서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하는 경우에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에는 순서에 상관없이 알아서 잘 들어간다. 그 정도 그렇게 그 정도는 똑똑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키워드 아규먼트. 그다음에 카딘 함수 카딘을 안 집어넣어요. 얘로 뽑아와서 얘를 뽑아와서 플랫을 뽑아와서 이 코드는 저 샘플 원래 원본 코드를 가지고서 한번 볼게요. 원본 뭘 얘기하는지. 네임, 예, 네임에 카딤이라고 넣고 에이지에 오시면 순서를 바꿨죠. 그다음 city는 디폴트 값이 있어서 파라메타를 안 줬습니다. 안 줘도 들어간다. 똑같은 예죠. 똑같은 예인데 저는 아까 네임에다가 포지셔널하게 집어넣어 준 거고 얘는 아예 네임인 카딤이라고 다른 순서로 집어넣고 나머지 디폴트 값이 있어서 에러가 안 나고 실행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게 키워드 아규먼트. 그러니까 포지셔널 아규먼트는 타이핑할 때 빨리 타이핑할 수 있겠죠. 값만 넣으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순서대로 안 넣고 특정
값을 넘길 거면 포지션 명시적으로 내가 그 변수의 값은 뭐야라고 이렇게 적어서 넘겨도 된다. 그다음에 디폴트 값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변수가 제공이 안 돼도 오류가 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기 보시면 positional and keyword argument에 대해서 알고 있고, 다음은 special string args and string keyword arg syntax에 대해서 보겠다. 이게 제가 발음이 얘를 뭘로 읽는지 저 아까 요 강의를 사실 들어보면 이분이 저걸 뭘로 발음하시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string argument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아규먼트는 아규먼트인데 거기에 스트링 아규먼트, 그러니까 별표 아규먼트. 그 별표 아규먼트는 여러 개의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받는 걸 허용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아규먼트 3개를 받기로 포지셔널 아규먼트 지금 여기 보면 포지셔널 아규먼트 4개를 받죠. 그쵸? fname, lname, 이메일, 컴퍼니.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 변수 값을 넣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뒤에 스트링 args라고 써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뒤에 변수를 값을 여러 개 더 넣을 수 있어. 근데 그게 더 들어오면 순서대로 내 처리할 거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개의 변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함수를 만들 건데 몇 개가 들어올지 사전에 안 정해져 있는 거죠. 네, 원래는 1, 2, 3, 4만 받거나 2, 4, 5, 6, 6, 8, 183 이렇게 받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 변수를 A, B, C, D, E, F, G 이렇게 써놓으면 받을 수 있는 변수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스트링 아그로 하면은 그게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1개를 넣어도 되고 뭐 10개를 넣어도 된다. 그게 이제 스트링 아규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키워드 아규먼트. 키워드 아규먼트는 뭐였냐면 원래 그 아규먼트의 이름을 명확하게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키워드 아규먼트를 쓰려고 하는 변수명이 그 함수를 디파인 할 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마찬가지로 변수명을 함수의 값을 넣을 때 정해주고 싶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키워드 아규먼트, 그러니까 unlimited 키워드 아규먼트를 패스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지금 여기 보면은 키워드 아규먼트로 선언을 해놓고 첫 번째는 name은 제스, 이메일은 mail@mail.com이라고 집어넣으면 2개의 키워드를 넣은 거죠. 이거는 3개를 넣은 거고, 그렇게 숫자 여러 개의 숫자, 정해지지 않은 숫자로 넣고 싶을 때 요 스트링 아규먼트 또는 스트링 키워드 아규먼트라는 요 키워드죠. 이건 정해진 문법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를 쓸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샘플에 본 것처럼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쓸 수도 있고 키워드 아규먼트를 그러니까 포지셔널 아규먼트인데 내가 만약에 fname 이퀄 뭐라고 넣어주면 걔는 키워드 아규먼트를 넘기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스트링 아그스나 스트링 키워드 아그스 하면 뒤에 추가로 더 아규먼트를 넘길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define application 요 코드를 먼저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 함수를 이렇게 선언한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자를 받아서 걔를 출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호출을 하는데 첫 번째 제스는 fname에 들어갈 거고 인그레스는 lname에 들어갈 거고, 두 번째 이메일에는 요 세 번째 문자열이 들어갈 거고, 컴퍼니에는 네 번째 문자열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추가로 3개를 더 넣을 수 있다. 근데 포지셔널 아규먼트니까 여기에 내가 그 변수명을 정하지 않은 이런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충분히 더 넣어도 에러가 안 난다는 거죠. 첫 포지셔널 아규먼트니까. 제 문자열이면은 여기다 다운풀 써야 되는데 다운풀 안 써서 지금 문법이 틀렸어라고 아이디가 표시해주고 있어. 자동으로 잘 표시를 해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키워드도 스트링 키워드 아규먼트. 그러니까 내가 원래 여기 지금 우리가 함수를 선언할 때 하이어 데이트라는 값은 선언을 안 해놨잖아요. 근데 내가 하이어 데이트라는 값을 넘기고 싶어. 그러면 하이어 데이트 이퀄 뭐라고 이렇게 키워드 아규먼트를
넣어주려고 하면 뒤에다가 string 아규먼트도 받을 수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이 함수가 그거를 실행한다는 거죠. 그럼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네, 에러 나지 않고 그대로 잘 실행이 되죠. 근데 처음 이 실행한 것 자체에는 요 4개의 포지션 아규먼트 값을 포맷에 맞게 출력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출력이 된 거고요. 지금 뒤에 아규먼트를 더 받긴 했지만 이 아규먼트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았죠. 아무것도. 네, 요렇게 해서 키워드 아규먼트까지 세션 3, 챕터 3을 끝냈습니다. 혹시 챕터 3에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바로 챕터 4로 넘어갈게요. 챕터 4도 우리가 이미 코드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얘는 깃에 대한 설명인데 저희는 이걸 받아올 때 어떻게 받아왔냐면 마스터 이게 브랜치라는 게 있어요. 브랜치. 그러니까 내가 이 코드를 서버에 올릴 때 여러 가지 형태 그러니까 얘는 이거 깃 서버는 형상 관리 툴이거든요. 소스 코드 형상 관리.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언제 어느 시점에 코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히스토리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히스토리에 대한 커밋을 만들어주면 그 위치의 코드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여러 사람이 작업을 같이 해야 되니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작업하고 B라는 사람이 동시에 작업하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작업하는 내용하고 B라는 사람이 작업하는 내용이 다르면 그걸 각각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브랜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브랜치. 지금 저희는 지금 이 리포지터리 보면은 브랜치가 마스터 브랜치 하나만 있고 마스터 브랜치 하나에 모든 챕터의 내용이 다 들어있죠. 그 IDE 파이참 같은 경우에는 이 깃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깃은 원래 별도의 프로그램이에요. 별도의 프로그램 파이썬처럼. 그래서 커맨드 창에서 만약 깃이 설치되어 있으시면 깃이라고 쳤을 때 네, 저는 지금 깃이 설치되어 있어서 깃이라고 쳤을 때 깃을 어떻게 쓸 수 있는 이렇게 유세이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원래 커맨드를 가지고 아까 뭐 코드를 가져오는 거, 코드를 클론하는 거 보면 여기 쭉쭉 그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IDE에 통합해서 IDE에서 저 커맨드를 대신 내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보면 리모트라는 게 있고 로컬이라는 게 있죠. 이 리모트라는 건 뭐냐면은 서버에 있는 코드를 말을 해요. 리모트는. 그러니까 로컬은 제 거죠. 제 컴퓨터. 그러니까 지금 리모트의 오리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복사를 해왔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리모트의 오리진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요 주소. 여기 이제 git 리포지토리 주소고 여기 보시면 그 주소를 git 프로토콜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HTTPS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요 주소가 그러니까 git 오리진 주소죠. 그렇죠? git 오리진의 마스터 브랜치. 그렇죠? git 오리진의 마스터 브랜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로컬의 마스터 브랜치니까 제가 저걸 복사해 왔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제 컴퓨터의 코드 형상인데 지금 얘는 마스터 브랜치에 있는 코드 형상인 거예요. 마스터 브랜치에 있는 코드 형상. 그리고 얘는 브랜치 자체가 원래 마스터 하나밖에 없었어요. 마스터 브랜치 하나죠. 근데 마스터 브랜치를 들어가서 봤더니 여기 안에 커밋이 4개가 있잖아요. 4개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코드 형상을 이 4가지를 올려놓은 거예요. 4가지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니셜 커밋으로 가보면 지금 여기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긴 명령어, 사용할 수 있는 긴 명령어 이렇게 UI로 나오는데 reset current branch to here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복사를 해온 거는 마스터 브랜치를 복사해 올 때 마지막 형상을 복사해 왔기 때문에 지금 요 커밋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특정 커밋으로 이동하고 싶으면 여기 initial 커밋 내가 만약에 처음 커밋으로 가서 체크아웃 하겠다. 체크아웃.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커밋으로 내 로컬에 반영하겠다. 가져오겠다. 체크아웃 하겠다. 체크아웃을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체크아웃이라고 쓰니까 체크아웃이라고 하시면 돼요. 체크아웃을 딱 해보면 지금 얘가
내가 여기를 보다가 일로 옮겨왔죠. 이 레이블이 지금 변했죠. 원래는 아까 이 노란색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노란색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제 컴퓨터의 위치, 헤드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커밋을 보고 있는지 표시해 주는 거예요. 표시해 주는 거. 제가 얘를 체크아웃 했기 때문에 보시면 아까 있던 코드들이 없어졌죠. 그렇죠? 그 뭐냐면 이 지금 요 제스 인그레스리노라는 분이 코드를 올릴 때 처음에 요 코드만 올렸어요. 챕터 1, 챕터 3 코드만. 코드도 없고 폴더만 올리셨네요. 폴더만 리드미하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형상의 위치에 코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보면 이분이 나중에 처음에 요거 한번 올린 다음에 두 번째로 몇 개를 더 올리셨죠. 보니까 챕터 7까지 다 올리셨네요. 챕터 8까지 8까지 올리셨네요. 8까지. 예, 커밋을 이동을 시키면 내가 체크아웃 리비전. 그럼 지금 옮겨갔죠? 옮겨가니까 어때요? 제 로컬에 그 바뀐 지금 그분이 이 당시에 올렸던 코드가 제 로컬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제가 작성한 파일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git 형상 관리고요. 최종 버전 다시 올라오면 체크아웃 마스터 하면 지금 노란색 태그가 일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마스터 브랜치의 요 커밋으로 소스 코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클론했던 내용대로 돌아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Git의 소스 코드 형상 관리 기능입니다. 형상 관리 기능. 여러분들이 나중에 테스트 스크립트를 같은 팀에서 같은 프로젝트 할 때 동시에 막 작업할 거잖아요. 그러면 A, B, C 다 다른데 그걸 합쳐야 되잖아요. 그 합칠 때 이 Git이라는 걸 써서 그럼 이제 여기에 올리신 사람 이름이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나는 뭐를 어떻게 고쳐서 올렸어라는 게 여기 쭉 표시가 되는 거죠. 이게 Git이고요. 나중에 쓰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챕터 3까지 했고 챕터 4 컨디셔널은 뭐냐면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그러니까 if문. 그러니까 스크립트 지금 얘는 그냥 순서대로 하라는 대로 순서대로 쭉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떤 조건일 때는 어떻게 하고 특정 조건에서는 뭐 다르게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name이라는 변수에 what is your name이라고 input이라고 했으니까 제 입력을 기다리겠죠. 그렇죠? 제가 입력한 값을 가지고 값이 그 name에 들어갈 거고 그 name에 따라서 동작을 다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프린트문이 다르죠. 그렇죠? 프린트문이 그게 이제 컨디션입니다. 컨디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서 예를 든 거는 러기지의 너의 러기지 무게가 얼마냐라는 값을 입력받아서 그 무게에 따라서 그게 20보다 작으면 러그 웨이트가 20보다 작으면 no fee라고 프린트하라고 했고 20보다 크면 please pay fee라고 프린트하도록. 그러니까 무게에 따라서 그 출력하는 값이 다르게 하는 이게 디시전 트리인데 요거를 파이썬 스크립트에서는 if라는 걸 가지고서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if, 그러니까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 키워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학에서 쓰는 거랑 좀 다르죠. 오른쪽보다 왼쪽이 작다. 그 다음에 오른쪽보다 왼쪽이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왼쪽이 크다. 그 다음에 왼쪽이 크거나 오른쪽과 같다. 그 다음에 같다가는 항상 이퀄을 2개 쓰셔야 돼요. 2개. 같지 않다는 느낌표 같다. 이렇게 표시해서 이걸로 같지 않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로 배우는 키워드, 명령어죠. 문법이죠. 어떤 걸 조건을 비교하는 문법. 좌우에 있는 변수의 값을 크기를 비교하는 문법입니다. 이거는 저걸 쓴다는 거 익히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프린트 1하고 1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얘는 뭐를 출력을 하냐면 이게 실제로 스크립트가 얘는 조건을 비교해 봤더니 이건 틀렸잖아요. 그렇죠? 얘는 같다이지 1이 1보다 작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false라고 값이 결정이 됩니다. 프린트를 해보면
false라고 출력이 되죠. 프린트를 해보면 false라고. 그래서 비교를 해서 프린트를 해보면 얘는 1이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는 true죠. true라고 출력되겠죠. 1이 1보다 크다니까 false. 얘는 1이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true. 1하고 1이 같다니까 true. 1하고 1이 같지 않다니까 false. 그렇게 출력이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출력되는지 이거는 간단해서 코드가 없는데 그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안 해봐도 알 거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조금 그래서 방금 인풋을 가지고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인풋을 가지고 여기도 이제 새로 파일 만들어서 파일 파일이 이미 있어가지고 하나 새로 만들고 추가하지 않을 거니까 캔슬이라고 해주시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 이름을 받아서 인풋 복사할 수 있는 게 없나? 제 이름을 받을게요. 이렇게 하면 인풋을 하면 입력을 기다린다 그랬죠? 이걸 출력하고 그리고 제가 입력한 값을 이 변수에 넣는다 그랬죠? 실행을 해보면 킴 인터를 치면 그 킴이 네임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네임이 뭐냐에 따라서 출력하는 걸 다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시카라고 입력이 들어오면 hello, nice to see you 그 다음에 여기 포맷 여기 변수값 네임을 집어넣으면 제시카가 들어가겠죠. 제시카. 네임이 제시카라고 입력한 경우에 그래서 hello, nice to see you 제시카라고 출력을 하는 거고 만약에 제시카가 아니면 다른 입력이 들어왔을 때는 얘가 false가 되죠. false. 그러니까 얘는 true이면 얘를 실행을 하고 이게 이 조건이 true가 아니면 이 블럭 안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시카가 아닌 다른 이름이 들어오면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have a nice day만 출력을 하겠죠.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자 지금 what's your name 출력하고 저의 입력을 기다리죠. 제가 킴이라고 입력을 하면 네임에 킴이 들어가고 제 네임 변수에 있는 킴하고 제시카하고 같지 않으니까 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일로 나오겠죠. 해보면 바로 have a nice day만 출력이 되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제시카라고 입력을 하면 제시카라고 입력을 하면 네임 변수에 제시카가 들어가고 제시카하고 제시카가 동일하니까 이 블럭 안으로 들어가서 hello, nice to see you, hello, nice to see you, 제시카라고 출력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을 나와서 그 다음 라인인 print have a nice day를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파이썬 스크립트에서 내가 어떤 조건에 따라 어떤 실행을 하고자 할 때 조건문입니다. 조건. if 이게 true이면 콜론 쓰시고 그 실행할 블럭을 써주시면 돼요. 실행할 블럭. 그러니까 함수에서도 이 띄어쓰기가 중요했죠. 인덴테이션이. if문도 마찬가지로 인덴테이션이 있으면 같은 블럭입니다. 여기다 print 이렇게 하면 얘는 지금 같은 인덴테이션 if 안에 있는 인덴테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블럭이고 요 if 요 블럭 요게 계속 같은 블럭이거든요.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what's your name? Kim. have a nice day. 요 둘 다 요 조건에 있는 블럭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냥 건너뛰어서 얘만 실행이 됐죠. 제시카라고 입력을 하면 이게 true이기 때문에 요 블럭을 실행을 합니다. 그 if 안에 있는 블럭을 hello, nice to see you, 제시카. 그다음에 OK. 이 블럭이 어디까지가 그 블럭인지는 인덴테이션을 표시한다. 요 콜론부터 인덴테이션까지, 인덴테이션 있는 애들까지 같은 블럭으로 처리한다. 아시면 됩니다. 자, 방금 요 부분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조금 조건을 많이 넣어볼게요. 많이. 보면 제시카 할 땐 뭘로 하고 다니엘일 땐 뭘로 하고 지금 제시카 할 땐 hello nice to see you 제시카 데니얼이면 hello you are a great person이라고 출력하고 킹스톤이면 hi 킹스톤 let's have a lunch soon 이라고 출력을 하고 그 외에는 그냥 have a nice day만 출력하도록 하는 거죠. 또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약 킴이라고 하면 첫 번째 네임에 킴이 들어가죠. 킴이 들어갔는데 제시카가 아니니까 실행 안 하죠. 다니엘도 아니니까 실행 안 하죠. 킹스톤도 아니니까 실행 안 하죠. 그다음에 have a nice day만 출력하겠죠. 네, 그렇죠? 다시 실행할게요. 이번에는 데니얼이라고 해볼게요. 데니얼. 그러면 얘는 제시카는 아니니까 이게 실행 안 하고 이 데니얼이 맞으니까 얘를 실행하겠죠. 그다음에 킹스톤 아니니까 실행 안 하고 have a nice day는 실행하고 이렇게 보면 네. 그러면은 데니얼 두 번째 보면 hello you are a great person. hello you are a great person. 그다음에 have a nice day. 이렇게 출력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건 else if인데요. else if. else if를 줄여서 elif라고 쓴 건데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을 하나 하고 그게 아니면 이런 뜻입니다. 그게 아니고 뭐이면 그다음에 요 위에 게 아니고 뭐이면 그렇죠? 이게 else if입니다. else if. else if. 그다음에 else라는 스테이트먼트를 쓸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얘는 요거니 그거면 이걸 해. 그게 위에 게 아니고 이거니 또는 위에 게 아니고 이거니. 근데 지금 얘는 그 다음에 모든 블럭을 빠져나와서 했기 때문에 모두 다 have a nice day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행하고 have a nice day를 계속 출력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 세 명이 아닐 때만 have a nice day를 출력하자. 그러면 이 세 조건이 아니면 그러니까 위에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그 위에 조건이 전부 다 아니면 그냥 프린트를 해. 근데 인덴테이션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콜론부터 인덴테이션. 실행을 해보면 킴이라고 넣으면 have a nice, 요 위에 세 개가 아니니까 have a nice day가 실행이 되고 다시 실행을 해서 킹스톤을 넣어보면 아까는 이게 else가 아니라 바깥에 무조건 프린트 하라고 했으니까 요걸 출력하고 have a nice day 두 줄이 출력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킹스톤이라고 치면 킹스톤에 해당한 블럭이 들어가고 딱 왔는데 위의 조건이 아니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조건에 걸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실행을 안 하고 바깥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else 키워드입니다. else 키워드. if 키워드 조건, else 키워드, else if 키워드 조건, 그 다음에 else 키워드. 거기까지 조건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조건을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if, 이 else는 그게 아니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건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의 조건이 아니면이기 때문에 else라는 거는 위의 조건들이 아니면이기 때문에 여기 조건을 다시 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문법 오류가 난다. 뜻입니다. 지금 여기 마리아를 추가했네요. 마리아가 아니면 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원래는 이건 이제 논리적인 사고를 해보시면 자 제시카면 하고 데니얼이면 하고 근데 마리아가 아니면 얘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다 킹스턴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해볼게요. 킹스턴이라고 넣으면 제시카 아니죠? 데니얼 아니죠? 근데 마리아가 아닌 게 참이잖아요. 그러면 일로 들어가서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얘를 else if를 실행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여기로 넘어갑니다. 바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if 조건은 요거 중에 하나를 실행하고 다음으로 나가요. 그래서 킹스톤까지 오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얘가 실행되길 바랬는데 코드를 중간에 딱 끼워 넣으니까 그 코드가 달라지는 거죠. 킹스톤을 넣어보면 네.
유한한 마리아를 실행하고 뒤에 얘를 보지 않고 바로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크립트 작성할 때 조건문 원래 되던 애인데 중간에 이런 거를 잘못 조건을 넣게 되면 요거 가다 여기로 가버리기 때문에 밑에가 아예 내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실행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프로그램 버그죠. 원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수정하다 보니까 저런 버그가 나. 그래서 저런 건 주의하면 된다. 주의하셔야 된다. 주의하셔야. 그래서 여기서는 함수를 만드는데 덧셈 함수, 마이너스 함수, 그다음에 곱셈 함수, 어, 그러니까 덧셈을 하는 걸 하고 싶으면 AB를 받아서 하고 빼고 싶으면 AB를 받아서 빼고 그냥 곱하고 싶으면 받아서 곱하고 나누고 싶으면 받아서 나누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함수를 그리고 그 함수를 각자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럼 당연히 저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가 되겠죠.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들마다 요 스크립트 작성할 때 그 쓰는 포맷, 그러니까 뭐 띄어쓰기라든가 줄바꿈이 다르면 나중에 읽을 때 헷갈리기 때문에 똑같이 하기 위해서 포맷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거든요. 지금 얘는 지금 디폴트로 세팅되어 있는 게 함수는 무조건 두 줄 띈다라고 돼 있어서 방금 경고가 떴던 거고요. 반영하니까 두 줄 뜨는 걸로 되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같이 스크립트 작성할 때는 저 포맷 규칙을 정해놓은 파일을 그 아이디에 세팅을 해놓으면 동일한 세팅으로 포맷을 사용을 하면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랑 내가 작성한 코드의 포맷이 똑같아서 읽기가 좀 쉬워지겠죠. 실행해보면 처음에 add 먼저 실행했죠. 그래서 1 넣고 2 넣으면 3 나오고 3 넣고 4 넣으면 빼기죠. 마이너스 1 나오고 5 넣고 6 넣으면 5, 6, 30. 그 다음에 7 넣고 8 넣으면 7 나누기 8이니까 얘는 소수점으로 나오죠. 이렇게. 그 함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더할 건지 뺄 건지도 입력을 받아서 그 조건에 따라서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내가 더할 건지 뺄 건지 오퍼레이션 하나 받아야겠죠. 그렇죠? 받은 다음에 오퍼레이션이 플러스면 더하기를 하고 마이너스면 빼기를 하고 곱하기를 하면 곱셈을 하고 나누기를 넣으면 나누기를 하는 스크립트를 한번 짜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함수를 만드는 이유는 계속 반복되는 거는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함수만 호출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함수의 좋은 점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오퍼레이션을 먼저 받아야겠죠, 그렇죠? 오퍼레이션 받으면 내가 뭐 이렇게 플러스를 넣었을 때, 그렇죠?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근데 그거에 따라서 뭘 할 거냐면 플러스를 넣으면 더하기를 해야 되고 빼기를 넣으면 빼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if 오퍼레이션이 equal 플러스면 뭘 해야 돼요? 더하기를 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가 아니면 SIF를 쓰시면 되죠? SIF 오퍼레이션이 마이너스면 빼기를 해.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이 곱하기면 곱셈을 해. 오퍼레이션이 나누기는 나누기를 해.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외의 걸 넣으면 else. 그렇죠? 그 외의 게 들어오면 롱 오퍼레이터라고 출력을 해.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문법이 틀렸다고 뜨죠. 그리고 콜론이 빠졌다. expected 콜론. 근데 라인 31에서 제가 이 콜론을 빼먹었죠. 실행 다시. 그리고 방금 인덴테이션이 원래 두 줄 띄우기로 했는데 인덴테이션이 달라지니까 경고가 뜨죠. 보면 다시 하면 인덴테이션이 바뀌면서
볼 수가 있고, 실행시켜보면 오퍼레이션. 곱하기를 넣어볼게요. 곱하기를 넣으면 엔터 넘버 1, 2, 2. 그죠? 왜냐면 곱하기를 넣으니까 얘는 아니고, 예, 멀티플라이가 실행된 거죠. 멀티플라이. 제가 이렇게, 컨디셔널, 조건문을 가지고서, 계산기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else도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네. 이렇게 해서 if문, if-else문, else문, 그 다음에 조건 비교하는 오퍼레이터를 쓰는 거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챕터 3과 4, 함수에 아규먼트 넣는 방법, 그 다음에 조건문 작성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봤고요. 이거 복습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제가 이제 Q&A 일정 보내드리면 Q&A 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